2010년 11월 미국은 예일 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던 잉카 문명의 유물 46,000점을 모두 페루에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연구를 이유로 18개월 대여 형식으로 빌려간 유물이 무려 100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나라 페루.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조차 꺾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에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유물을 되찾겠다는 페루 정부와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었다. 이집트는 문화재 반환운동의 개척자이다. 2010년 영국 런던 대학교는 2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되돌려주어야 했고, 프랑스는 이집트 왕들의 계곡 근처 무덤에서 출토된 벽화 구조를 이집트에 반환해야 했다. 최근 8년간 이집트가 반환받은 해외 유출 문화재는 무려 3만 1000여 점에 이른다.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 실태 파악을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하였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이 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에게 공식적인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약탈 문화재를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무려 7만 4,000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박물관과 전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힘든 개인 소장 유물들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회수한 문화재는 불과 5,000점. 이집트가 8년간 3만 1000여 점을 반환받고 페루가 4만 6,000점을 되찾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2010년) 일본은 한국의 도서문화재 1205책을 반환키로 했다. 반환 도서 가운데 특히 조선 왕실의 괴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황제 즉위식, 세자 책봉식, 결혼식 등 주요 행사를 그림과 글로 세밀하게 기록한 것으로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문화재는 제외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환 대상을 결정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일본은 총 6만 점이 넘는 한국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하게 될 1,200여 권의 도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프랑스 역시 1866년 강화도를 습격해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 298건을 모두 반환키로 하였다. 프랑스는 한국의 끊임없는 반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왔다.
이번 반환은 프랑스와 협상하기 시작한 지 19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었다. 약탈당한 지 무려 1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한국인들이 해외 유출 문화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 신체 요절이다. 직지는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 대사로 근무한 꼴랭드 블랑시가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가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인쇄 연도는 1377년으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빨랐고 199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처음 소개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함으로써 서양 중심으로 기록되어 온 인쇄 역사를 한국 중심으로 다시 쓰게 만들었다. 세계 유명 언론들은 지난 1000년간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금속 활자를 꼽았다. 그리고 직지는 2001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인들에게 직지는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 반환은 물론 임대 형식의 반환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 소송을 통해 100% 모두 되돌려받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이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반환 대상의 범주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식민 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 때 이전된 문화재, 옛 소련처럼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바뀐 문화재이다.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 반출,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이 가운데 2번째 범주인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협약마저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식민지배 당시 유출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소유주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구입하는 방법 외에는 이해 당사국 정부 간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첫째,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하여 유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치밀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관련 기관이 앞장서서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를 빼앗아간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보물을 되돌려주자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이집트, 인도, 그리스, 중국 등과 같이 문화재 약탈 피해 국가들이 힘을 모아
국제적 공조 활동을 통해 문화재 약탈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반환 운동을 펼쳐야 한다. 여섯째, 돌려받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국보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각 지역별로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각 지방 문화재청에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각 지방 문화재청은 방크의 청소년들이 앞장서는 것에 고무되어 해당 국가의 유출 문화재 반환 요구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전 세계 초중고 대학생, 교사들과 온라인 교류를 통해 해외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한국인들의 정신과 영혼이 담긴 보물이며 한국의 역사이기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세계인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제 문화재 반환과 환수 의무는 양심 있는 선진국 국민들로서, 문화를 사랑하는 강대국 국민들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인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계 질서이자 도리이다.